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옛날에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래 죽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걸 동영상에서 언제 얘기했나요? 근데 그때 진짜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내 자신이 하찮고, 세상이 막 왜 태어났나, 인간은 도대체. 벌레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쉬는 말이지.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시니컬할 때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책자 있죠. 좋은 글 막 나오는. 언젠가 그거를 읽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낯선 거야. 소중해? 삶이? 난 지금 죽고 싶은데 소중하니? 너는 왜 소중하니?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가난한 그 농사 짓고 구멍가게 하나 하는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보낸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고. 아니 뭐가 소중해? 그랬죠. 제 메마른 가슴으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삶이 소중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의 저는 너무 다르죠. 너무 소중하지. 만나는 풀 한 포기 하나, 밥발 하나까지도 다 소중해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그 말이 뭔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죠.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알은 거예요. 저 자신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저 자신을 비하했던 그런 마음들이 청산이 되면서 황골탈태로 새로 거듭난 거죠.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밖에 보이는 건 나만 안 보이죠? 밖에 뭐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엄마 아빠도 보이고 다 보여. 나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거고 마음으로 항상 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비춰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내 마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에고가. 그걸 꿈에도 모르죠. 저는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를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특히 이제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을 보면은 발이 안 떨어져. 그래서 저는 가게집에 가서 그 참치캔 통조림이나 뭐 이렇게 그 고기, 소고기 통조림, 장조림 같은 거 사다가 캔 따서 개를 먹여주고 먹는 거 다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길로 또 와요. 그 다음날. 그래 또 있으면 또 사주고. 그때는 그 마음이 그냥 불쌍해서 이쁘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유난히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저를 강아지로 투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는 언제든지 너무 외롭고 세상은 막 무섭고 나는 아무것도 말도 할 수 없는 짖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로 저를 투사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가끔 그런 분 나와요.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정상인이에요. 근데 집안에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게 들어가는데요. 발로 다 살살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으로 옆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강아지가 수십 마리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옷도 한 2, 3천 원짜리 사 입고 수돗물도 안 나온대요. 근데 집을 못 고쳐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 물을 페트병에 받아다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그래서 저는 가난한 분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뭐 20몇 채가 있고요. 서울에만도 몇 채, 대여섯 채가 있는데 거기에 다 강아지로 꽉 찼어요. 그러니 이분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분 왜 그럴까? 자기를 강아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냥 버려진 강아지를 다 모아다가 사료를 주면서 내가 나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강아지를 데려다 살고 쓰레기를 모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엄마가 죽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엄마한테 마음으로 엄청 의지했던 거예요.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죽으니까 난 세상에 나 혼자 있구나. 너무 버림받은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버림받은 강아지가 다 나로 투사되고 나는 어떤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가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큰 집에 쓰레기를 다 모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쳐놓고 쓰레기가 자기로 투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원님 중에서도 소통과 공감이 글 올린 분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자꾸 나와요. 너무 싫어요. 근데 왜 자꾸 보일까요? 나를 바퀴벌레처럼 수치스럽고 아무 쓸모없고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하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그건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봐. 그런데 사람의 무의식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그 투사를 해요. 자기를 벌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회충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같다고 투사하는 분도 많고, 뭐 바퀴벌레, 송충이,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어떤 거든 마음은요, 여러분, 다 투사할 수 있죠. 자기를 그런 존재로 투사하면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거울을 보면 나는 사람인데 헤라님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광물로는 그런 마음은 다 느껴지고, 내가 그런 동식물 광물로는 투사되는데 사람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의식을 모르는 분은 제 얘기를 듣고 그러시겠지. 아, 그건 정신이 이상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요. 무의식은 현대인 누구나 있고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멀쩡하게 교육받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조차도 무의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표면 의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을 열고 보면 다 무언가로 투사합니다. 그렇게 쓸모없고 추하고 이런 거로만 투사하는 게 아니라 꽃으로도 투사해요. 또는 나비로도 투사하고 별별 희한한 것들로 다 투사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이라는 자각이 와야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퀴벌레나 그렇게 쓸모없는 쓰레기로 투사할 때는 나는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소중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 보여지는 모든 사람과 동식물 모든 것들이 다 나로 투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하찮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분들은 타인을 또 그렇게 취급합니다. 소중한 게 없어요. 소중한 게 없으니까 잘 버려요. 버린다는 얘기는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갖다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대인은요, 아우 나 그거 신경 쓰기 싫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무개야, 나 너 신경 쓰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서럽죠.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너한테 관심이 없고 너를 버릴 거야. 마음으로 버릴 거야. 너는 나한테 소중하지 않아. 쓰레기 같은 존재야.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관심 안 두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쓰레기로 투사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안 두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버린다, 이렇게 무의식에서 믿고 있는 그 관념이 있는 분들이죠. 무의식에서 소중한 게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소중한 게 없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줄도 모르고 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대단한 확률로 만난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버려요. 현대인의 이혼율이 몇 프로입니까? 엄청 높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자식도 마구 버리고,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도 너무 쉽고. 소중하다면 여러분 노력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요. 조금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해, 그러면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가끔 보면 부모님들 그러죠. 아이가 삐졌어요, 엄마한테. 엄마 약속 안 지키고 나 해준다 그랬더니 뭐 안 해줬지?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소중하잖아? 소중한데 삐졌어.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살면 나는 가슴 아프잖아요? 내 소중한 자식인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 너 엄청 엄마한테 소중해서 네가 속상해서 하루 종일 지내면 엄마 속상하지, 엄마 가슴 아프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는 금방 풀리죠. 남편이나 부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냉담해요. 그래? 엄마가 못할 수도 있지. 맘대로 해. 밥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남편이나 부인이 화난 줄 뻔히 알면서도 풀지 않고 심지어 싸우고 몇 달씩 가는 분도 있대요. 그게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소중한 다이아몬드 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닦고 또 닦고 깊은 데에서 잘 모시고. 그렇죠?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경 써. 없어질까 봐.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충격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2박 3일 나가 있었는데 엄마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었는지를 모르더래요. 11남매래.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밥 해주는 아줌마가 따로 있었대요. 공장을 운영해서. 너무 바쁘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쓸모없나 봐.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있다가 이제 우리 집에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찾아 헤매고 혼자 상상한 거죠.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가 2박 3일 사라졌던 걸 모르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쓸모없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쉽게 버리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냥 부인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랑 그 부인이 됐는데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조금 살다가 힘들고 귀찮고 그 사람도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혼해버리고. 그래서 이혼만 4번을 하고. 인생은 재미없고 삶은 여기 왜 있나. 삶 속에 소중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소중함을 보는 눈이 없으니 삶이 소중하지 않죠. 대충 살죠. 소중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누군가 당신이 수행을 하고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 오는 모든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제 앞에 펼쳐진 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이 우주가 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한순간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신경 쓰고 상대의 마음이 다칠까봐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가 있는 주거 공간도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마음으로 버리는 거죠. 내 일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 공부 강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내 집은 그냥 대충 살고. 근데 지금은 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들어오면 너무 반갑고 나를 맞아주는 것 같고 너무 소중하고 한번 이렇게 어루만지게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소중해졌어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 소중해져서 또 뭐가 다르냐?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모든 제자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분들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에고는 누구나 자기가 상대를 생각하는 대로 상대도 나를 그렇게 취급할 거야 이렇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믿죠.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삶을 주신 본래께 감사하고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내가 더 주지 못해서 한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소중한 삶을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수행하기 전에 정말 인생을 저주하고 삶이 여기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그 작은 책에서 읽은 삶이 너무 소중해요 했던 그 40 중반의 아주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도인의 마음이라는 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이 헤라님이 늘 얘기하는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자 소중함을 아는 감사함의 눈이자 여러분이 그 눈을 뜨게 된다는 건 나로 투사되는 모든 것이 버려져야 그 눈이 띄어집니다. 자기로 동일시한 모든 것. 여자라 수치스럽고 열등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랑 투사하죠. 나는 쓰레기 같아. 나는 구박받는 버려지는 강아지 같아. 응? 나는 쓸모없는 바퀴벌레 같아. 이런 모든 마음들, 무의식 속에 나로 투사되고 저장되는 모든 마음들이 다 버려질 때
그때 저절로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어제 제가 사랑 세션 끝났어요. 놀이명상과 사랑 세션 3기를 했는데, 사랑 세션 하면서 사랑을 심어주는데,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 수행자분은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느 분이 후기를 적었는데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했죠. 자기가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소중한 존재였음을 알았다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별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라는 걸 또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티끌임과 동시에 별과 같은 존재죠. 그걸 가슴으로 알고 살 때 삶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의 가치가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러 올 때 이렇게 생각해요. 뭐 대단한 거를 얻는다고. 돈을 벌겠지? 출세하겠지? 또는 막 대단한 무슨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나에게 온 모든 인연과 내가 갖춘 모든 조건과 내 세상이, 내 현실이 소중하게 가슴으로 와 닿아 있는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변합니다. 삶이 축복이란 걸 알게 되고 세상이 변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전혀 다른 마음의 세상이 열립니다. 정말 삶과 하나 되어 춤출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탈바꿈하죠. 그걸 머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오직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세상이 열리죠. 여러분, 삶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예전에 저와 같은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95% 아니야 99%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슴으로 내가 정말 이 순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안 될 거예요. 내 아들, 내 부인, 내 남편, 뭔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보세요. 몇 개 되나.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통째로 이 우주를,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와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죠. 소중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우주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함을 모르겠고 이 삶이 여기 왜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머리로 자꾸 알려고 하는 분들 머리로 알 수 없어요. 소중함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소중함을 찾기 위해 자운성과 4박 5일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